오늘의 세계 명작의 산책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옛날 스페인의 라만차라는 마을에 무신사가 있었는데 모습이 가까웠지만 독신이며 몸집은 말랐지만 극히 건강에 사냥 가는 것을 몹시 좋아하는 사나이였습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중세기사 소설에 빠져 선조의 토지까지 팔아 이런 서적들을 모았는데 매일 그 책 내용만 생각하다 자신을 이야기 속 인물로 착각하고 무용을 천하에 떨친다는 생각으로 길을 떠날 계획을 합니다. 자신의 말에 로시란테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신은 라만차의 돈키호테라고 정했으며 사랑을 바칠 절세의 미인으로 이웃 마을의 아름다운 처녀에게 돌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7월의 어느 날 그는 용감하게 기사 수업의 길에 올라 점을 무렵 허름한 주막집 앞에 다다랐는데 돈키호테는 주인을 외양간으로 데려가 그의 발밑에 엎드렸습니다. 성주님, 당돌한 청이랑 황송하게 생각하지만 기사 칭호를 내려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주인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한 푼도 없는 돈키호테는 무구를 우물과 물통 위에 올려놓고 방패와 긴 창을 들고 밤새도록 지켰습니다. 그러나 돈키호테는 우물가에 나타난 사람들을 창으로 때리는 등 계속 사건을 일으키고 이에 주인은 그를 빨리 내쫓으려고 기사의 칭호를 수여하기로 합니다. 기사 임명식에 만족한 돈키호테는 로시란테에 뛰어올라 원정길을 떠났는데 이번엔 필요한 용돈을 갖춰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곧 그는 안드레스라는 게으름뱅이 목동이 염소를 잃었다고 주인에게 쫓기는 것을 보고 주인을 칼로 위협해 그 소년을 구해주었습니다. 의기양양해진 그는 한 무리의 행상들을 만나기를 가로막으며 돌시네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지만 오히려 조롱만 받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불같이 노에 공격했지만 로시란테와 함께 넘어진 돈키호테는 일어나지 못하자 한마부가 그의 창을 빼앗아 닥치는 대로 쑤셔놓고 가버렸습니다. 기사 수업에는 재난이 따르는 것이라고 단념하고 누운 채로 있었는데 마침 그 마을 농사꾼이 지나가다 흙투성이의 돈키호테를 알아보고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됩니다. 돈키호테의 집에서는 대소동 중으로 친구인 부목사와 그 마을에 사는 이발사가 와 있었는데 돈키호테가 나귀에 태워져 돌아오게 됩니다. 부목사와 이발사는 돈키호테가 잠든 사이에 그의 서고에 가득 찬 수백 권의 서적이 문제라며 불을 피워 전부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한편 돈키호테는 어리석은 농사꾼 산초를 섬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준다고 깨어 종복으로 삼는데 그는 처자식을 남겨둔 채 돈키호테와 함께 출정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마누라와 자식들은 여왕과 언자님인가. 준비가 완료되자 돈키호테는 나귀등에 오른 종복과 모험을 위해 출발했는데 정처 없이 들판을 헤매다 10개의 풍차를 발견한 돈키호테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느님이 주신 행운이다. 적어도 30명은 더 되는 괴물 프리스토니로구나. 이것은 좋은 적수니 나가서 정의롭게 싸우겠다. 돈키호테는 산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애인 두시네아의 이름을 외치면서 창을 휘두르며 풍차를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일어나 풍차가 세차게 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는 창으로 풍차의 날개를 찔러댔지만 창은 부서지고 말과 함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더니 밭가운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낙심할 것 없다. 전쟁의 승패는 병가지상사다. 못된 마술사가 거인 정복의 영예를 내게서 빼앗으려 프리스톤을 풍차로 변화시킨 것이로구나. 그 후 승려 두 사람과 귀부인이 딴 사륜마차가 종들을 데리고 오자 돈키호테는 그들 승려야말로 여인을 유혹하고 다니는 극악 무도한 무리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유혹해서 데리고 온 고귀한 공주를 즉시 인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돈키호테는 그들의 대답도 안 듣고 제일 앞에 선 승려를 창으로 찌르자 승려는 놀라 나귀에서 떨어지고 다른 승려는 나귀를 타고 도망쳤는데 돈키호테는 마차에 가서 그 여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토보소의 돌시네아와 사랑으로 맺어진 기사 돈키호테입니다. 토보소로 돌시네아 공주를 찾아가 사건의 전말을 들려주시면 그 이상 기쁜 일은 없겠습니다. 종복들은 토보소로 돌아가라는 말에
격분해 돈키호테에게 덤벼들었는데 부인이 마차에서 내려 들시네아 공주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을 해서 일이 수습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초원에서 말과 나귀에게 풀을 뜯게 했는데 맞은편에서 말들에게 풀을 먹이는 사람들이 돌연 노실한테가 무례한 행동을 한다고 공공으로 때렸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칼을 빼들고 돌진했으나 20명의 마부들이 공공으로 두 사람을 때려 돈키호테는 땅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겨우 일어나 주막집에 그들은 돈키호테를 허름한 침대 위에 눕혔는데 그 집 여자와 딸이 돈키호테에게 고약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집 하녀와 미래를 약속한 마부 한 사람과 지내게 되었는데 돈키호테는 잠을 못 자고 환상에 잠겨 있을 때 그 하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속옷바람에 더듬거리며 과부를 찾자 노기사는 아픔을 참아가며 일어나 젊은 여자를 껴안고 정다운 말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랑스럽고 고귀하신 여인이시여. 이것을 보던 마부가 흥분해 돈키호테의 턱을 힘껏 갈겼고 그의 가슴에 올라앉아서 누르는 바람에 침대가 그만 부서져 버렸습니다. 소리에 놀란 주인이 달려오자 하녀는 옆에서 자던 산초의 잠자리 속에 숨었는데 잠에서 깬 산초는 머리 위에 이상한 것이 있어 주먹으로 마구 쳤습니다. 하녀는 너무나 아프고 화가 나서 같이 때렸고 이것을 본 마부가 산초에게 덤벼들자 네 사람은 격투를 벌이는데 아침 순찰을 온 경찰이 호령을 하자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도망쳐버렸습니다. 기절해 있던 돈키호테는 정신을 차려 약을 만들려고 기름, 포도주, 소금, 향료를 구해오도록 하고 이것을 끓여 6컵 반이나 되는 것을 한꺼번에 마셨습니다. 이 향료를 먹자 심한 구토와 경련이 일어났지만 2시간 후 잠에서 깨자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는데 이것을 본 산초는 남은 향료를 마시고 격렬한 보통을 일으켰습니다. 이 음료는 기사가 아닌 사람에겐 약효가 전혀 없는 것이다. 돈키호테는 산초를 부축해 옷을 갈아입힌 후 출발을 하려는데 때 주인이 그를 불러 세우고 숙박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는 기사 수업하는 사람이 음식값이나 숙박료를 냈다는 것을 책에서 읽은 일이 없다. 주인이 돈을 내라고 재촉하자 돈키호테는 창을 공중으로 휘두르며 주막집을 빠져나갔지만 주인은 산초를 붙잡았고 산초를 이불에 싸서 할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이불에 쌓인 산초의 몸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보이자 돈키호테는 웃음이 터지는 것을 겨우 참고 있었습니다. 고초를 겪은 산초는 기사 수업이 이렇게 고생스럽다면 자기는 처자식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나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사도의 참뜻을 깨닫지 못한 탓이니 그저 가만히 참고 있어라. 돈키호테는 다시 정처 없는 길을 떠나 양떼를 발견하고 그것이 북쪽으로 진군하는 연합군의 군대라고 합니다. 나리님, 당신의 상대는 바로 양떼입니다. 양치는 사람들은 침입자에 놀라 돈키호테에게 돌팔매질을 했는데 큰 돌이 그에게 명중에 넘어지고 목동들은 그가 확실히 죽은 줄 알고 사라졌습니다. 주인님, 그것들은 양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저 마술사의 도적놈들이 양으로 변했다, 없어졌다 하는지 모르겠다. 두 사람은 가까스로 조용하고 넓은 계곡에 이르렀는데 커다란 바위의 꼭대기에서 괴상한 소리가 무섭게 들려와 산초는 무서워 몸을 떨었고 돈키호테는 창과 방패를 들었습니다. 달려나가려는 돈키호테를 겨우 말리고 두 사람은 밤을 공포 속에서 보내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소리는 움막 안에 표백기계의 망치 소리였음이 밝혀집니다. 두 사람은 다시 여행을 계속했는데 12명 정도의 죄수가 쇠고리에 채워져 강제 노역에 끌려가는 것을 보고 이 순진한 이상가의 분노는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강제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돈키호테가 죄수들을 구출한다고 칼을 빼들고 호위병들 틈으로 뛰어들어간 사이에 산초는 죄수들의 포승을 풀어주고 그들과 합류해 호위병들을 쫓아버렸습니다. 너희들은 곧 토보소의 둘시네아 공주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오너라. 그러나 죄수들이 명령을 거절하자 돈키호테는 죄수한 사람을 후려치고 죄수들은 일제히 자갈과 돌멩이를 던져 돈키호테가 말에서 떨어지자 두 사람의 소지품과 옷을 갖고 숲속으로 도망갔습니다. 산초야, 천한 놈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로구나. 두 사람은 아픔을 참아가며
겨우말 위에 올라 잠시 가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나귀를 탄 사나이가 빛나는 것을 쓰고 나타나자 돈키호테는 준말을 탄 황금 투구를 쓴 기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나이는 시골의 이발사였는데 비가 오자 모자를 버리지 않기 위해 머리 위에 노떼어를 뒤집어 쓴 것이었는데 돈키호테는 창을 겨누고 그 사나이에게로 달려가 투구를 얻게 됩니다. 이 훌륭한 투구를 만들게 한 기사는 확실히 큰 머리를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다. 돈키호테는 수호신이 필요하다며 마을에서 여인을 데려와 명예스러운 기사의 수호신으로 정한 일도 있었고 사자와의 격투, 마선에 의한 봉변 등 많은 모험을 겪으면서 전리품도 상당히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토보소의 둘시네아 공주에게 돈키호테의 무용담을 들려주라며 산초를 귀양시키는데 조카딸에게는 맡겨둔 나귀 새끼 세피를 산초를 통해 보내달라는 내용의 편지도 보내게 됩니다. 산초가 산중에서 노숙할 때 나귀를 도둑 맞았기 때문인데 산초는 기뻐하며 로실한테에 뛰어올라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산초가 전에 이불찜질을 당했던 주막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나이가 안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돈키호테를 찾아 헤매고 다니던 부목사와 이발사였습니다. 산초가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를 말하자 부목사와 이발사는 돈키호테를 구출하려고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내어 묘안을 갖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공주와 시종으로 분장해 공주가 나쁜 기사에게 모욕을 받은 것으로 꾸미고 돈키호테가 복수를 해주면 그 공주를 아내로 삼고 이웃 나라를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집 안주인의 도움으로 공주와 시종의 분장이 갖추어졌는데 산에서 만난 도로데아라는 소녀가 스스로 비탄에 잠긴 공주의 역할을 맡겠다고 했습니다. 어여쁜 공주와 긴 수염을 기른 시종은 산에서 고초를 겪지만 바위 위에 앉아있는 돈키호테를 발견하고는 마루에서 내려 돈키호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맹하신 기사님, 당신의 명성을 듣고 이곳 땅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저희 왕국을 가로챈 반역가들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공주를 구해드리기 위하여 신의 이름을 걸고 출발하자. 돈키호테가 고향 근처에 어느 마을에 왔을 때 이상한 복장을 한 사람들이 비가 오기를 기원하려고 신성한 도장으로 몰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 괴상한 무리들을 무찌르는 것이 기사의 의무라고 생각해 달려갔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공봉을 휘둘러 돈키호테는 땅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산초여, 나를 부축해서 마술의 수레에 태워다오. 나는 로실한테를 탈 수 없을 것 같다. 돈키호테가 힘없이 말하자 일행은 돈키호테를 준비해 두었던 창살로 만든 오리 속에 가두어서 돈키호테를 데리고 6일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돈키호테의 기사 수업은 막을 내린 것은 아니라서 또다시 기사 수업의 길을 떠난데 사라고사의 유명한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용기와 지략에 걸맞는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의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이 전혀 없으며 낡은 성당을 개축할 때 바닥에서 나왔다는 나부로 된 상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상자에는 스페인어로 시가 쓰여진 양피지가 있었는데 돈키호테의 모험과 두시네아의 미모, 로실한테의 생김새, 산초의 충직함과 돈키호테의 무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납상자에서 발견된 양피지의 첫 부분에는 라만차의 학자들에 의해 쓰여진 용감한 돈키호테의 생애와 죽음에 대한 동정과 애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루시안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키호테는 에스파냐의 작가 세르반테스의 풍자소설로 정식 제목은 재기발랄한 향사 돈 키호테 데 라만차입니다. 전편은 1605년에, 후편은 1615년에 출판했는데 세르반테스는 당시 에스파냐에 크게 유행했던 기사도 이야기에 패러디를 쓰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문이 솟는 대로 일정한 계획도 없이 써나가는 동안 처음 의도와는 달리 돈키호테와 산초의 성격을 창조해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스페인의 소설가로 마드리드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1570년에 스페인 군대에 입대해 레반토 해전에서 가슴과 왼팔에 부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귀국 도중 해적에게 붙잡혀 알제리에서 5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보냈으며 1580년에 우연한 일로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비야에서 해군의 식량 공급개원으로 일하다가 무적 함대의 전멸 후 직무상의 책임으로 투옥을 당했으며 그 후 세무원이 되었으나 은행 파산으로 다시 투옥당했습니다. 이 투옥 생활 중 돈 키호테의 보관을 얻은 그는 1604년에 탈고 이듬해 출판하자마자 호평을 얻었습니다. 그대 보지 못하는가. 내가 피운 꽃송이 하나를. 척박한 땅에도 꽃은 피어나듯 말은 가슴에도 사랑은 돋아나니. 그대 보지 못하는가. 보고도 모른 척하는가. 그대 향한 나의 마음을. 이정아, 다시 사랑이 온다.